네, 안녕하세요. 홍대부고 영어 담당 정혜윤 강사입니다. 네, 이번에 26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한마디로 먼저 총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파격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출제하던 경향이랑 완전히 다르게 출제를 하셨거든요. 시험 범위부터 이제 문제 유형까지 굉장히 이전과는 다르게 파격적으로 출제를 하셨어요. 이게 또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냐? 그것도 아니고 원래 계시던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시도로 문제를 내셔가지고 일단은 굉장히 파격적인 시험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학생들도 와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번에 영어 시험 보느라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전이랑 다르게 출제가 돼서 그거에 적응을 하는 것도 힘들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이전이랑 또 시험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것만으로도 시험 범위가 10배 정도 많아지는데, 기존보다도 이번에는 또 그것보다도 한 3, 4배 정도 시험 범위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영어 시험 볼 때. 그래서 전반적으로 네, 지금부터 특징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았어요. 기존에 비해서 너무 많았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원래는 기존의 시험 범위가 모의고사를 2개년치를 시험 범위로 지정을 해주신다고 하면 지문을 22개를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지정을 해주셨고 교과서에서 1, 2가 본문만 출제를 원래는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6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교과서 1, 2가 본문이랑 그리고 시험에 실제로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교과서에서 마치 나올 것처럼 약간 낚시성으로 이것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조금 더 있었고요. 그리고 2개년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로 지정을 해주셨는데 이게 전체 지문을 다 시험 범위로 지정을 해주시면서 지문이 5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함정이 이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10개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50개를 10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50개를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에 굉장히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파격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듣기가 갑자기 출제가 됩니다. 그동안에 홍대부고 영어 시험에서는 듣기가 내신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분명히 작년에도 1학년을 하셨던 선생님이신데 듣기 문제를 5문제를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출제 유형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총 26문제. 엄청나게 많은 시험 범위에 비해서는 문제 숫자는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사실 모의고사 지문 50개에다가 교과서 본문 2개, 그리고 거기에다 듣기까지 들어가는 게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가 다른 학교에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들이 굉장히 특이한 학교들이에요. 그런 학교들이 유독 시험 범위가 많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학교들이고 이번에 홍대부고는 이전에 그런 적이 없다가 이번에 갑자기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좀 당황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네. 좀 특이했던 부분, 듣기 5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유형은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요. 오디오는 이제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오디오를 그대로 똑같이 들려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살짝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십니다. 원래는 모의고사에서는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하나를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전형적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이제 홍대부고 이번에 내신 시험에서 실제 나왔던 문제고요. 응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식으로 살짝 문제를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듣기 5문제가 사실 듣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러 들어갔다면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만 유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못하고 들어간 경우에는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선택형에서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했던 부분은 어법이랑 어휘인데요. 어느 부분에서 힘들어할 수 있었냐면 어법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옳은 것을 2개 고르라고 하면 여기서 2개 골라야 되고 3개 고르시오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거의 약간 암기 베이스가 되어 있었던 친구들이 실수가 없이 맞고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휘. 네, 여긴 또 이제 어법상 옳은 것을 3개 고르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르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어휘가 관건이었는데 어휘가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선지로 지금 주어진 부분이 옳게 여기서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원래 기존의 홍대부고는 이런 문제를 낼 때 1, 2, 3, 4, 5번의 선지의 단어를 원문이랑 완전히 다 다르게 내거나 아니면 이 적절하지 않은 답만
기존이랑 다르게 단어를 바꿔서 내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오묘하게 어떤 것은 단어 그대로 출제를 하고 어떤 것은 이게 적절하게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의어로 바꿔서 출제를 하시면서 아이들이 보면서 약간 혼란을 느끼게끔, 그러니까 기본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혼란을 느끼게끔 문제를 출제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stem fr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사실 1학년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문에 쓰인 단어의 유의어로 바꿔가지고 지금 출제를 하신 건데 단어의 난도를 조금 줘서 출제를 하신 게 좀 보이는 시험이었습니다.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요약문 영작이 이번에도 나왔어요. 원래 홍대국어는 요약문 영작 문제가 서답형에서 제일 어렵거든요. 이번에는 기존에 내시던 것만큼 엄청 킬러 문제처럼 어렵게 내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답형에서 약간 변수가 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서답형 비율을 보여드리려고 다시 가져왔는데요. 서답형 4문제가 출제가 됐고 이 4문제의 유형이 이렇게 됩니다. 시험 범위로 지정해주신 지문 안에 있는 문장 그대로 외워서 똑같이 쓰는 거 2문제랑 그리고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지문에 빈칸을 뚫어 놓으시고 빈칸 채우는 문제 그리고 요약문 영작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지문을 그대로 외워서 쓰는 영작 문제도 성실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공부를 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그래도 난도적인 부분에서 좀 더 맞추기 쉬운 문제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 한 친구들은 쉽게 맞추고 넘어갔었는데 변수가 됐던 게 빈칸 채우기 문제고요. 요약문 영작 문제는 기존보다는 난도가 좀 더 쉽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문제로 이번에 작동을 했습니다. 실제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게 그대로 영작하는 문제예요. 이게 시험 범위로 지정해주신 지문이고 여기에 이제 한국어 해석을 주고 똑같이 쓰기만 하면 그리고 쓸 때 그냥 암기해서 쓰라 이게 아니라 이제 힌트가 될 만한 단어도 주시기 때문에 암기를 어느 정도만 해놨어도 이 보기를 보고 떠올려서 쓸 수 있었다. 그런데 조금 특이했던 부분은요. 작년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서술형에서 똑같이 그대로 영작 문제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똑같은 문장을 쓰라고 했던 걸 이번에 또 똑같은 문제를 그대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를 보고 이게 똑같은 문장 쓰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기출문제를 봤을 때 작년에 이 문장 쓰라고 냈으니까 올해도 설마 이 똑같은 문장을 쓰라고 내겠어? 라는 함정에 빠질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번에 똑같이 내셔가지고 뭐야 이거 진짜 똑같이 냈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교과서에서 출제하신 분이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작년에는 이제 정다희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교과서 문제를 출제를 하셨는데 올해는 이제 다른 선생님이 출제를 하셨는데 작년에 선생님이 출제하셨던 거를 똑같은 문장을 또 쓰라고 이제 출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놀랐던 친구들도 있고 성실히 기출문제를 풀고 오답을 했던 친구들은 또 쉽게 맞추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이 문제가요, 굉장히 변수로 작용했던 문제인데 빈칸을 채우게끔 되어 있죠. 이게 지문이 50개를 이제 시험 범위로 지정을 해주셨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프린트로 만들어서 준 지문이 있고 그냥 프린트로 만들어주지 않고 이거 시험 범위다라고 말로만 말씀을 해주신 지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이제 프린트로 좀 편집을 해서 아이들에게 준 지문이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프린트 안에 있는 지문이 아니라 그 외에 있는 지문에서 서술형에서 5점짜리로 이렇게 빈칸을 채우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이유는 사실 이제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존 시험 유형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가서 많이 물어봤나 봐요. 정말로 이거를 다 공부해야 되는 게 맞느냐. 기존이랑 너무 다르니까.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이 조금 자신이 없으면 그 프린트 안에 있는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면 좀 대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프린트 외부에서도 서술형이 나오려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내신 거죠. 그래서 난도로만 따지면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편지를 쓸 때 이제 어떤 말로 시작을 하고 어떤 말로 마무리를 짓는지. 그래서 실용용어 잘하는 친구들이 소위 사강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이걸 손쉽게 맞출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 영어 베이스가 조금 약한데 열심히 성실히 꼼꼼하게 외워서 공부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범위가 많은 것에 비해서 암기해야 될 것이 많았기 때문에 놓쳤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요약문 영작 문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가 많지 않기도 하고 이 지문은 사실 선생님이 학교에서 프린트 내에 넣어주셨던 지문이라서 아이들이 또 꼼꼼하게 공부를 했던 부분도 있어요. 주제가 많이 어려웠던 지문도 아니기에 이 문제는 사실 난도가 엄청나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요약문 영작 나오던 거에 비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영어 시험 범위가 갑자기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초반부터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아이들이 이 2달을 보낸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프린트를 이제 만들어서 주니까 그 프린트에 있는 지문이 한 20개 정도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원래 홍대부에서 시험을 낼 때에는 그 프린트 내에서 나온 지문만 시험 범위에 해당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공식적으로 이제 시험 범위를 이렇게 딱 발표를 하실 때 이제 모의고사 2023, 2024 전 지문이 시험 범위다라고 이제 말로 딱 하신 거예요. 프린트 말고도 나온다라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시험 3주 전쯤에 그렇게 발표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전 지문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에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고 약간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안 나오는 듣기도 나오겠다고 하고 갑자기 시험 3주 전에 시험이 전범위가 이제 시험이네? 이렇게 해서 조금 기존의 홍대국어와는 약간 다른 유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이게 왜 또 더 놀랍냐면 사실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지 않아도 그 지문을 시험에 내는 게 고등학교에서는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 중학교에서는 그게 이상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중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다뤄진 내용 위주로 내신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도를 안 나갔는데 시험 범위였다 이러면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학교에서 진도 안 나가도 그냥 이거 시험 범위야 하면 그냥 시험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동안의 홍대국어는 그거와는 완전히 다른 학교였어요. 그동안의 홍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진도를 나가다가 학교 선생님이 다 진도를 못 나가면 여기는 우리 진도를 못 나갔으니까 이거 원래 시험 범위로 발표했지만 제외해줄게. 약간 이런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선생님이 꼭 진도를 나간 부분만 시험으로 보시다가 이번에 이제 좀 파격적인 시도를 실천을 하셨고 시험 범위가 많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지문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소위 영어 피지컬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쓰는 말인데 이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어 직관, 영어에 대한 감각, 영어 자원을 이제 이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하고도 좀 비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피지컬이 조금 좋은 친구들이 공부를 좀 덜 했어도 손쉽게 점수를 가져갈 수 있었던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범위가 늘어나고 듣기까지 내고 하면서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를 하시면서 근데 문제 하나하나의 난도는 많이 낮춰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범위가 많다는 걸 선생님도 알고 계셨던 것 같고 유형이 이전과 많이 다르던 것도 선생님도 아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평균이 걱정이 되셨는지 일단 전반적인 문제 하나하나의 난도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고를 수 없을 정도로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번 시험은 그래서 범위와 기존과 다른 유형 이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좀 어려워했던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홍대국어 영어를 어떻게 학습 전략을 짜면 좋으냐? 일단은 이번 기말고사는요. 중간고사와는 다르게 아이들이 조금 더 준비할 시간이 충분해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기말고사 범위가 나왔거든요. 네, 이번에 기말고사도 50개 지문으로 그대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시험 3주 전에 똑바로 알게 되는 거랑 지금 벌써 알게 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또 이제 중간고사에서 비슷한 유형을 한번 봤잖아요. 그럼 또 이제 저희가 똑같이 만들어내는 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거 똑같이 준비시키는 거는 훨씬 더 기말고사에서는 쉬운 일입니다. 아마 이거를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측을 조금 해보자면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때보다는 문제 하나하나의 난도는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면요. 일단 모의고사 1, 2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자원이 좋은 친구들이죠. 직관도 좋고 어휘나 문법에 있어서 빈틈이 크지 않은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익숙한 거랑 진짜 아는 거를 구별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내신 시험 공부는 어쨌든 시험 범위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도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돌고 또 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친구들은 영어를 특히 잘하니까 한 번 보면 지문의 내용이나 주제가 머리에 딱 잘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반복할 때 그 지문을 만났을 때 익숙한 건데 본인이 진짜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반복을 덜 하게 됩니다. 반복을 덜 하고 연습 문제를 덜 풀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1등급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시험 범위가 많긴 하지만 여전히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암기적인 요소를 배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마다 문법과 어휘를 진짜로 아는지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암기까지 베이스로 가져가야만 이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점수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3등급 같은 친구들은 이제 사실 이제 약간 문법이나 어휘가 약간은 빈틈이 있는 친구들이죠. 근데 이 친구들도 사실 내신 1등급은 기회가 항상 있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시험 범위가 많긴 했지만 지문 변형을 또 시도를 하시진 않았어요. 지문을 그대로 낸다고 한다면 시험 범위가 많아도 그 지문을 꼼꼼히 공부만 하면 다 맞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원이 부족한 모의고사 3등급의 친구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시간을 투자를 할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영어가 아무래도 수학이나 과학보다는 조금 중요성을 덜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중학교 때 하던 것처럼 잠깐 벼락치기로 딱 하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의고사 3등급의 친구들은 일단은 문법이랑 어휘를 채워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또 내신 공부만 할 건 아니잖아요. 내신 공부를 하면서 부족한 어법이랑 어휘를 채워 나가다 보면 모의고사는 조금 더 느는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결국엔 늘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4번을 볼 때 그 4번을 차곡차곡 다 쌓고 나서 돌아보면 모의고사가 한 등급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내신을 준비하면서 지문 속에 있는 문장을 하나하나 나눠 단위로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지루합니다. 이 작업이 지루하기 때문에 이걸 버텨낼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서 본인이 모르는 단어는 없는지, 이 안에 쓰인 문법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라고 느끼는데 버텨내야 이제 3등급에서 모의고사도 1,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고 내신에서도 단기적으로 좋은 연습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 풀이를 할 때 이 친구들이 모의고사 3등급 친구들이 연습 문제 풀이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1, 2등급 친구들은 기존의 어휘가 좀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3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휘가 비교적으로 덜 풍부하기 때문에 내신 시험 현장에서 볼 때 영어 선지가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새로운 단어가 시험지에서 튀어나왔을 때 이 친구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그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친구들은 평상시에 많은 연습 문제를 풀면서 해당 지문에서 관련된 단어들을 연습 문제를 통해서 훈련을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스스로 가진 자원으로는 뚫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등급 친구들이 사실 연습 문제 풀이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풀어봐야 되는 등급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의고사 4등급 이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4등급 이하라는 건 영어가 거의 노베이스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버텨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게 수학 노베이스랑 영어 노베이스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체적으로는 수학 노베이스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수학도 아무것도 모르고 영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아예 안 했다고 가정을 할 때 영어 노베이스가 이제 체감상 고통도 더 크고요. 점수가 오르는데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수학이랑 과학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원리를 이해를 하면 적용만 할 수 있으면 이 문제도 풀 수 있고 연관된 유형을 또 풀 수 있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하나만 이해를 똑바로 해도. 그런데 영어는 뭐 하나 문법 하나 안다고 해서 뚫어낼 수 있는 지문이 여러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 지문 안에 들어있는 여러 문법 요소, 여러 단어들을 다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노베이스가 겪을 고통의 수치를 이야기를 말씀해드리자면 영어 노베이스가 굉장히 더 힘들어합니다. 이건 실제로 노베이스에서 성적을 올린 친구들도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맞아요. 영어가 오히려 수학보다 점수 올리기가 더 좀 처음에 어렵더라. 그런데 또 수학보다 영어가 확실하게 또 장점은 있죠. 하다 보면 점수가 보장이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수학은 이제 일정 이상 점수가 하더라도 본인이 딱 길을 찾지 못하면 점수가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영어는 투자하는 만큼 나와줘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그게 힘들 거라는 거를 이제 좀 이해를 해주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인정을 해주시면서 버텨내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해서 격려하면서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 모의고사 4등급 이하 친구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요. 기초 단어장 반드시 병행해서 외워줘야 됩니다. 이 기초 단어장이 뭐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능률복화 어원편이나 아니면
뭐 워드마스터 베이직 이런 기초 단어점을 같이 병행을 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이번에 홍대보고 영어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큰 변화 유형을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많아진 영어 내신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듣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많아진 영어 내신은요, 일단은 전지문 내용 숙지를 먼저 한 다음에 연습 문제를 다량으로 풀면서 반복을 해야 돼요. 연습 문제 풀고 또 풀면 2번 보고 3번 보고 지문을 계속 보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반복 학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번처럼 모의고사 50개 지문에서 10개 문제만 나오는 이런 스타일에서는 교과서 본문이 특히 사실 효율이 좋아요. 왜냐면 교과서에서도 똑같이 10몇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 본문은 모의고사보다는 범위가 더 적단 말이죠. 그래서 교과서 본문 암기에 특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교과서는 절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교권이 목표인 친구들 있죠. 전교에서 영어 5등 안에 들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 위에 있는 2개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전체 이제 모의고사 50개 지문 하나하나마다 어법이나 어휘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 확인하는 작업의 과정은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직접 기법을 전수하는 걸로 하고요. 듣기 문항은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되냐면 일단 듣기 대본에 쓰인 영어는요. 기본적인 모의고사 지문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왜냐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글로 쓰여진 걸 보면 아이들이 전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본을 인쇄를 해가지고 그걸 글 자체로 사전 학습을 한 뒤에 글로 공부를 한 뒤에 들으면 훨씬 잘 들려요. 그래서 그렇게 들으면서 반복 학습을 하면 영어 기본기가 아주 없는 친구들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는 정혜훈 강사고요. 일단 작년에 홍대보고 영어 내신 실적이 이렇게 됐고 지금 가채점 결과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학년에서 지금 90점 배출되었고요. 94점 친구 배출되었고 이외에도 1등급으로 추정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